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브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설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개봉기를 업로드하고 일단 리뷰를 바로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설 명절이 바로 시작되는 바람에 리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실사용하면서도 리뷰를 이어가겠지만은 실사용 리뷰에 앞서서 일단 이 홍노트 7의 세 가지 특징, 박스 후면에 기재가 되어 있었죠. 4800만 화소의 카메라, 그리고 스냅드래곤 660 탑재, 그리고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과 이 세 가지 외에는 나머지 기존에 출시했던 홍미 시리즈라든지 기타 샤오미 스마트폰들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이 홍노트 7이 어떤 정도의 기기인지는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일단 홍노트 7은 후면에 탑재되어 있는 4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가장 큰 장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을 촬영을 하더라도 이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고해상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 되긴 할 텐데요. 그렇지만 스냅드래곤 660은 최대 2400만 화소까지만 이미지 프로세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노트 7의 4800만 화소는 리얼 4800만이 아니라는 그런 논란이 있기도 한데요. 실제로 자동 촬영 모드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홍노트 7이 갖고 있는 프로 모드에서 이 4800만 화소 촬영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프로 모드에서 상단에 보시면 4800만 화소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4800만 화소 사진을 촬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 모드는 샤오미 스마트폰의 수동 모드를 얘기를 하는데요. 홍노트 7의 프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포커스와 셔터 스피드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4800만 화소 촬영 위에 이렇게 기능들이 조금 추가가 된 카메라 앱에서는 기존의 홍미노트와는 좀 차별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800만 화소 촬영이 실사용하면서 조금 더 촬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위에 샘플 포함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장 찍어봤는데요. 해상도만 높아졌다 뿐이고 그에 걸맞게 해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모드가 1200만 화소로 촬영이 되는데요. 1200만 화소로 촬영된 사진을 그냥 200%로 뻥튀기 해놓은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느낌밖에는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촬영에서는 이 4800만 화소가 1200만 화소의 자동 촬영보다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외부 조명을 사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요. 이 4800만 화소 촬영 같은 경우에는 0.8 마이크로미터의 픽셀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픽셀 사이즈에 한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작년에 출시된 홍미노트 이상 기기들에서는 이런 노이즈를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크롭을 하거나 사진 사이즈를 줄인다 하더라도 홍미노트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품질의 사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정도입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 0.8 마이크로미터 픽셀 4개를 합쳐서 1.6 마이크로미터의 픽셀 포인원이라고 하죠. 1200만 화소에는 이렇게 이 포인원 픽셀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 일반 촬영은 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 중국기 이상의 그런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작년에 홍미노트 5 카메라 리뷰를 하면서 제가 사진이 그럭저럭 괜찮지만은 디테일한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홍미노트 5는 여러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지금 그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홍미노트 7 또한 이 홍미노트 5와 마찬가지로 디테일은 부족한 모습은 같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색상 표현에서는 홍미노트 5보다 조금 나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조명을 끄고 실내 형광등 아래에서만 촬영을 해본 사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진의 특성은 앞서 조명을 촬영한 사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요. 이 홍미노트 7이 훨씬 더 낫다 아니면 부족하다 그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사진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홍미노트 5가 낫고 어떤 부분은 홍미노트 7이 낫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홍미노트 5 정도와는 호불호가 갈릴 그 정도의 사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홍미노트 7에는 미믹스 3에 탑재가 되었다는 나이트 모드라든지 그리고 샤오미가 자랑하는 AI 촬영 모드 이런 모드들이 탑재가 되었을 텐데요. 일단 그 부분은 촬영을 해봐야 알겠죠. 자, 그런데 샤오미의 나이트 모드 그리고 AI 모드 색감이 너무 과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감이 과한 내 눈으로 보는 모습이 아닌 그런 과한 색감의 사진들은 AI의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고요. 특별히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포코폰 정도는 제가 같이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포코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낫죠. 자, 포코폰에 사용한 소니의 IMX363, 이 홍미노트 7의 상급 기종인 미8 라이트나 미8 SE에도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코폰이 나으니까 아마 미8 라이트 정도는 뭐 비슷한 사진 성향을 보일 수는 있어요. 사진 품질이 더 나을 수는 있는데 지금 최신 안정론 기준으로는 미8 SE는 이 홍미노트 7보다 사진 품질이 떨어집니다. 미8 SE 최신 안정론에서 사진 앱이 완전 개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사진 품질은 미8 SE는 이 홍미노트 7보다 못하다. 자, 그렇지만 같은 센서를 사용한 포코폰, 그리고 미8 라이트 정도도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사진들은 일단 유튜브 영상으로는 확인이 정확히 어려우실 수는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영상 디스크립션에 제가 이 다운로드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 이 비교된 사진 한번 원본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폰으로는 비교를 해보지 마시고요. 폰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C나 태블릿 등을 이용해서 대화면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뭐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대략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샤오미에서 말하는 이 홍미노트 7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 스냅드래곤 660과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자, 이 스냅드래곤 66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낯설죠. 자, 그렇지만 이 재작년에 발표된 AP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계에서는 아직까지 최상위권에 속하는 AP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보급형 홍미노트 7에 탑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여러 중국기들을 봐도 홍미노트 7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660 정도의 성능을 가진 기기가 없어요. 자, 이 홍미노트 7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660,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과 마찬가지로 자, CPU 성능만 가지고는 재작년에 발표된 플래그십 AP죠. 스냅드래곤 835에 육박을 합니다. 싱글코어, 멀티코어 모두 다 육박을 하고요. 뭐 작년에 출시된 스냅드래곤 710도 있습니다만은 710도 이 CPU 성능에서는 싱글코어에서는 조금 앞서지만은 멀티코어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덕분에 이 홍미노트 7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660이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 스냅드래곤 660이 모두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자, 중국기이기 때문에 GPU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이 이제 GPU의 성능을 한번 킥벤치로 비교를 해본 사진인데요. 자, 플래그십과는 차이가 상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최신 게임 부족할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최신 게임을 하고 그 무거운 게임들을 하는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그래픽 성능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이 뭐 벤치 점수만 가지고는 이 스냅드래곤 660은 3년 전에 발표된 스냅드래곤 820, 821보다도 못한 거는 맞죠. 뭐 그래픽 성능은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게임을 할 때 이 820, 821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이 대신에 이 스냅드래곤 660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나 그로 인한 스로틀링이었기 때문에 이 스냅드래곤 660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뭐 그런 정도의 성향을 가진 AP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 목적에 맞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그런 AP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플래그십과 비교해서 부족할 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를 통틀어 봐도 이 스냅드래곤 660을 탑재한 홍미노트 7보다 성능이 우월한 중국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있다고 해봤자 미8 SE 아니면 노키아 X7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아직까지는 출시된 기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뿐이죠. 작년에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한 갤럭시 A8 스타 정도가 이 스냅드래곤 660을 탑재하고 있고요. 성능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홍미노트 7의 위치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플래그십보다 부족할 수는 있어도 뭐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웹서핑, SNS,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아직까지 이 홍미노트 7만 하더라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뭐 그런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징, 이제 4000mAh 대용량 배터리죠. 자, 이 4000mAh 대용량 배터리는 샤오미에서도 더 이상 넣을 게 없어서, 장점으로 넣을 게 없어서 넣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홍미노트라면 이제 홍미노트 3 이후로 4000mAh 대용량 배터리는 언제나 탑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특장점으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스냅드래곤 660을 탑재하고 액정도 커졌기 때문에 이 홍미노트 5보다 이제 배터리 사용 시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보이던데요.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홍미노트 5와 이렇게 배터리 실사용 시간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 재생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화면 밝기를 최대로 했을 때는 약 7시간 30분 정도, 자, 그리고 50% 가깝게 조절을 했을 때는 약 15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해서 홍미노트 5와는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뭐 풀 LTE로 웹서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준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마이너스 하시면 뭐 충분히 비슷한 사용 시간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홍미노트 7 번들 충전기가 5V 2A 충전기죠. 자,
방전을 시킨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 완충까지는 약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4% 이하에서는 뭐 30분에 25% 정도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충전 속도는 좀 느리긴 느려요. 자, 그렇지만 일단은 배터리 지속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굳이 퀄컴 퀵차지 4.0 충전기가 없다 하더라도 뭐 특별히 사용상의 문제를 느끼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퀵차지 4.0 충전기는 없어서 가지고 있는 퀵차지 3.0 충전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퀵차지 3.0 같은 경우에는 방전된 상태에서 완충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자, 5V 2A의 번들보다는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일단은 퀵차지 3.0 충전기 정도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샤오미에서도 퀵차지 4.0 충전기를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퀵차지 4.0 충전기를 구하게 되면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지금 당장에는 뭐 번들로 사용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검수를 하면서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요. 지금 홍노트 5에 비해서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런 성능의 업그레이드보다는 디자인의 업그레이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냅드래곤 660, 스냅드래곤 636보다 좋은 건 맞지만은 출시된 지 2년이나 지난 레이피고, 그리고 홍노트 5가 출시된 지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간이 지난 만큼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사용할 때는 또 그렇게 바로 눈에 띌 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실사용을 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막힘이 더 없고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은 실사용을 조금 해봐야 느낌이 오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단순하게 며칠 검수 겸 일단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기기는 맞아요. 자, 그렇지만 홍미노트 7을 지금 추천하기에는 또 시기가 또 애매합니다. 프리미어에 붙어 있어서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그리고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 춘절 연휴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죠. 다음 주부터 이제 발송이 될 텐데 2월달 안에 수령이 가능할런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이유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홍미노트 7 프로가 나온다는 그런 루머가 계속 돌고 있죠. 덜컥 홍미노트 7을 구매를 했는데 홍미노트 7 프로가 또 나온다고 발표가 나면 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야 작년에 스냅드래곤 660 기기들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완벽하게 바뀐 이 디자인 때문이라도 이 홍미노트 7을 구매를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일단은 홍미노트 7은 이런 정도구나 해서 그치시고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최소한 2월 말까지라도 기다려 보시는 게 지갑이나 아니면 홍미노트 7 프로를 기다리는 데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략한 소개는 조금 더 마치고요. 일단 유튜브 리뷰는 여기서 종료를 합니다. 나머지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나 통화나 이런 기타 설정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블로그를 통해서만 진행을 하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제 블로그 방문해 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